어마어마한 핵 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이 계속 좀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 연료에 대한 재처리조차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핵 개발을 시도할 경우에 엄청난 한미 동맹의 균형이 오고라는 얘기는 뭐 당연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제재에 우리가 처방하고 있는데 제재에 타격을 받는 것이고 또 지금 중동에 원자력 시설을 수출하고 있는데 평화적 원자력 수출에도 당연히 제재가 될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의 환경 계획을 계속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또 도장을 찍고 목사를 해도 안 지켜져요. 약속이 되게. 그리고 또 도장을 찍었다는 것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디까지 이 확장 억제력을 보장해줘야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는가? 또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확장 억제력의 균형을 감각 맞춰야 우리가 정말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캐시온은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희석 박사님 어떻게 한미 동맹은 탄탄히 하더라도 국민의 동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정책도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일단 FTA를 탈퇴해야 되는데 근데 10조에 보면 긴급사태, 급변사태가 아닌 이상은 탈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미국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위협에 처해 있어서 긴급 상황이야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받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되는 것은 91년까지 존재했던 우리의 전술핵을 갖다 놓고 주한미군의 명령에 따라서 자존심이 하나지만 중령 정도의 주한미군의 명령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발포권이 미국에 있는 정도. 근데 과연 이번에는 괌에 미사일을 갖다 놓는 거랑 상주 예를 들면 사드 거기다 갖다 놓는 것처럼 한 번 더 내 핵을 갖다 놓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항공모함에 한반도를 둥둥둥 돌면서 상시적으로 감시를 하자. 그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봅니다. 그것도 불가능하고. 과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에 처하게 되는데, 저는 국민의 한 70% 정도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70%의 국민을 설득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라운드테이블 하는 것처럼 왜 어려운지, 왜 쉽지 않은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대북 정책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고 국가도 북한의 핵 위협으로서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나설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아쉬움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질문 계신 손 들고 질문을 좀 해주세요. 아니요, 몇 진영 아니면 저 채팅방에 가서 채팅으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전성석 회장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특히 아침에 이 주소가 바뀌는 바람에 혼선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아주 빠르게 정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성석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7분이요.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질문보다도 그냥 인사만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당분과 실적으로 30년이라는 세월을 특정 시간을 보내왔는데 한때는 뭐 강수로 관계를 소방과 한국에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왔고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항목이는 많아지고 크기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29년에 30년간 핵 문제로 시간을 보내왔고요. 앞으로 30년이 또 흘리면은 6년이라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하여튼 뭐 핵 문제가 해결되고 통일이 되는 곳에 많은 정보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에서 많은 상식을 얻었습니다. 아프신 것 같은데 수고하신 곳에 감사드리는 거로 질문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우리 또 정의란 위원님 보이시네. 예, 한 말씀 부탁할까요? 꼭 질문이 안 되는가? 예, 음성을 해주해 주시죠. 이런 의견을 가지고 많이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런 양분이 있네요. 단순하게 쉽게 결론되어질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참 어쩔 수 없이 해결하고 고민해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감사하며 그래서 많이 오늘 주제가 다소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네 분의 우리 박사님들께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으려고 봅니다. 저기 우리 소복자 춘탁협의회 위원님 계시는데 좀 계실까요, 소복자 위원님? 우리 아까 그 전서영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지금 계속 계시는데 우리 전서영 회장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전기가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잘 들리진 않았어요. 감사드립니다. 남아공이 전기 상태가 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잘나가더라고요. 그러면 한 두 번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우리 저 시애틀의 박은미 의원님, 우리 이스베이 유진이 회장님. 제가 지금 네. 이 전화기 꺼놓고 전화기로 들어와 있는데요. 네. 정혜란 이 자문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네. 이 비핵화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저는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우리가 북한과 같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오늘 제가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우리 정순덕 여기 부의장님 덕으로 여기 들어오게 됐고 아무튼 좋은 점을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우리 또 중국에 우리가 얼마 전에 큰 상을 좀 치르셨는데 우리 저 박자열 의원님 들어가시는데 박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뭐 시간이 지금 이제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제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 짧게는 이 상을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중장기적으로 또 어떤 세상을 가져야 될지, 마무리 말씀하셔서 좀 한 번씩 다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다는 다 스승님이고 선배님이시라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특히 저희 마지막 마무리 해주실 김동열 이사장님의 티타임 때도 그랬지만 생생한 현장에서의 그런 치열한 것들을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하는 순간이었고요. 한반도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이러한 토론이 있다면 큰 문제 없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현실과 이상 측면에서 뭐 이상적인 거야 뭐 남북한 통일하고 평화롭게 통일 코리아를 잘 살아나가면 좋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장기적인 과제가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려면은 아까 우리 박준철 교수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북한이 파키스탄 모델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검토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대응할 때 그러면 평화로운 인도 파키스탄 관계 정도를 사는 걸 목표로 하고 보다가 가는 게 내 세대 때의 일인가?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이 맨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이상한 것 같은데도 코로나 와중에 서로 석탄과 섬유, 연화 교육을 가장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관계더라고요. 우리 검토를 해보니까. 남북한도 좀 그런 상태로 전쟁 걱정 없이 좀 평화로운, 그러니까 뭐 두국가 상태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태 정도를 좀 유지하면서 어쨌든 전면전이 없도록 관리하면서 이제 그거 보면서 관리하는 것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핵이라는 암세포가 전이가 되지 않고 좀 관리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는 게 현실적인 목표이겠다. 거기에 대한 이제 연구들 동의를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는 겁니다. 안보 위기가 계속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쟁이 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위기 관리에 대한 영역을 꾸준히 강화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북핵 대응이라는 것이 우리 정대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화되고 있고 구조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하되 그 장기적인 목표는 큰 틀에서에 놔두고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80점 전후로 해서 쭉 가되 전술적으로는 다양한 북핵 문제와 관련된 외교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국익의 현안들을 잘 관리하는 쪽으로 굉장히 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한국이 독자적인 세계관을 갖고 독자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에 대응하고 또 미국에 대응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자문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 상태 속에서 북한과 교류를 하고 또 북핵 문제에 대응 처리하고 미국과도 교류하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회였습니다. 네 분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비핵화 이야기를 우리는 이건 꼭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주장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치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챗GPT 이야기를 했는데 챗GPT 같은 분도 참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고 30년 동안 실패했기 때문에 뭐 또 해봤자 안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비핵화에 두되 저는 우리나라의 논리라든가 대응 방법으로 해가면서 아까 암 이야기라도 참 전 그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암 걸리면 예전에 다 죽는 걸로 알았는데 요새는 암을 잘 관리하면 되더라. 북한 비핵화도 단기적으로는 관리해가면서 최종 목표는 비핵화로 가자. 저는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은 그 잘못됐다. 아까 왕선택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핵무기의 그 효능성 논리, 이 과장됐다는 얘기가 저는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아직 뭐 핵무기가 핵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저희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핵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는 말씀이 저는 와닿고 그래서 결코 우리가 지금 핵무장이 방법은 아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결론들을 내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공부하는 것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 해보는 거죠. 그런 대로 잘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가하기에 예상보다 좀 열띤 논쟁은 좀 얻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약간 그 경계선을 이렇게 잘 지켜가면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또 균형 나름대로 유지했다고 봅니다. 국회 위협이 이제 현실화가 되면서 전문가들 또 일반 국민들 사이에 가정되고 있는 전제 중에 두 가지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 협상은 없다라는 그 두 가지 가정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북한과 핵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또 걸리고 또 새로운 원대한 구상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그런 옵션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확장 억제력을 통해가지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그런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피한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위기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그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첫 시도인 EMPCO 대통 토론을 자료를 마련해주신 김동영 이사장님 그리고 손영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좋은 그런 토론을 해주신 왕선택 박사님, 또 정대진 교수님, 정식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해외에서 시차를 무릅쓰고 많이 참석해주신 해외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유엔 피스코 100분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간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1년이 79년이 되는 해고요. 그리고 NPT, 북한 NPT 탈 때 30년 되는 아주 좀 뜻깊은 해입니다.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이라든지 주요 한 이슈가 있으면 그때그때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종철 교수님, 왕선택 박사님, 정대진 정유석 박사님 재능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비단 북한 문제뿐이 아니고 저 메타버스라든지 또 좀 주요 이슈들이 있으면 거기 또 주제를 해서 이렇게 오늘 사실은 비공개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행사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행사 진행하는데 좀 애로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수시로 큰 준비 없이 번개로 좀 잦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아침부터 고생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고영철 해외독보언론사협회 사무총장님, 산남 신문방송연합회 회장님, 윤순질 총괄본부장님, 그리고 오정선 유카이티 대표님, 그리고 서석표 이사님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 이 회의한 거를 또 우리 한남 고영철 또 두 분께서 잘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유튜브로 또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도록 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이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 있다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질문이 한 태권도 번. 사범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들리시나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정순덕 샌프란시스코 부의장님께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좀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은 태권도가 남북 태권도가 나눠져 있는 것을 2024년도에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지금 캠페인과 더불어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의 어떤 시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들어서 정승덕 부회장님께도 저희가 말씀을 들었고, 이번에 미국에서 자동차로 대장정하는 어떤 플래닝도 받고 이렇게 해서 아마도 각 지역마다 미국에는 태권도가 굉장한 활동력을 갖고 많은 단체장님들이 이렇게 한인의 홍콩 모든 국가에서 기관하는 협회 단체들의 장들이 태권도 사범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시면 2024년도에 남북 태권도가 등재되는 어떤 위한 등재가 되는 게 아니라 등재를 위한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정승덕 부의장님께 드려서 집행부 쪽으로 한번 그 말씀이 전달이 되고 혹시 그런 것들 같이 해볼 의향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태권도는 우리 경기장에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K-팝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한국 푸드 또 애니메이션 각종 드라마 하고 나가는데 저는 모든 한류의 첫 시작은 태권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권도가 남북이 갈려서 한때 이렇게 좀 세상에 세계에 좀 부끄러운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유엔 등재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일이고 그런 운동을 시작하신 거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저희가 힘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같이 그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정순덕 부의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저 또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장저항에 참가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부터 이스트 DC까지 가는 그 일정에 연결될 수 있는 라인을 추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로써 모든 공식적인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